네, 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조선 운송에 관련된 얘기를 드릴 텐데 참 이게 어떤 업종이 흐름을 탈 때는 뭐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트리거가 나오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문제가 커졌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의 가스 의존도, 즉 특히 이제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LNG선, 미국에서의 어떤 셰일가스나 여러 가지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들이 확산이 됐었고, 결국 그러면 조선이 필요한 거 아니야? 선박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부과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엄경아 신영증권 조선운송 담당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여러 가지 내피셜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찾아보니까 뭐 아예 내피셜 쪽은 아니더라고요. 근거 있는 내용도 좀 있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LNG 선도 있지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기발주 받았던 것들이 또 떼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그래 문제가 됐어. 그러면 조선이라는 거는 뚝딱 만드는 건 아니잖아 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LNG 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는데 실제로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천연가스는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인데 네.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PNG 대 LNG의 비율에서 PNG로의 그 쏠림이 좀 심한 편입니다. 네. 국제시장은 한 6대4 정도라서 PNG가 한 60%, 네. LNG가 40%인데 그 유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가 PNG 그리고 20%가 LNG로 수급을 받고 있고 그 PNG 중에 거의 40%에 해당하는 게 러시아로부터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겨울 시즌은 사실 끝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막 가스가 엄청 필요한데 어디서 끌어와야 되나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22년, 23년 겨울 시즌 그때를 대비해서는 가스를 어떤 식으로 수급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을 되게 해야 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럽 내에서의 이런 파이프라인 수송도 많이 합니다. 뭐 노르웨이나 네덜란드로부터 가져오는 비중도 많긴 한데요. 기존의 그 국가들과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으면 사실 뭐 굳이 다른 파이프를 깔지 않고 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상당히 위험하구나라는 걸 이미 체감을 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도 그렇긴 한데 이제 에너지는 다양한 곳으로부터 가져오게끔 이렇게 체제를 바꿔놔야 저희가 어떠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 수 있어서 아마 LNG를 수입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과거 같으면은 원래 러시아 제재를 처음 하던 시기에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관이 이렇게 개관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러시아로부터 가져오는 게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부터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재는 제재대로 하면서 그 가스 수입 수출량은 전혀 줄지 않았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카타르도 추가로 더 수출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셰일가스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선택지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LNG에 대한 지금 현재 PNG로 노출되어 있는 러시아로부터 오고 있는 모든 가스량이 다 LNG 시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기적으로는 계속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 중단이 되는 게 더 충격적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LNG를 발주를 하는 것이 더 빨리 확산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해운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흠슬라가 다시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결합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고민도 있더라고요. 아까 에너지 다변화 그리고 러시아에서의 의존도가 너무 컸었더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해운주로 넘어오면 결국 이제 우리가 전 세계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글로벌 세계화가 너무 방대하게 진행이 되니까 어느 한 어떤 진영에 좀 쏠려 있으면 좀 질병 이슈라든지 이런 전쟁 이슈로 인해서 어떤 공급망이 어떻게 뭐라고 보면 이게 무역이 좀 끊겨버리는 거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됐을 때 대륙 대 대륙으로의 어떤 전체적인 물동량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역별로 그렇게 조금 소규모의 무역량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해운주 전체 운송에 관련돼서 뭐 이렇게 여행 수요 빼고 과연 이게 좋은 뉴스일까라는 고민도 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그 고민은 굳이 저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3D 프린터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결국 제품은 온쇼어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리쇼어링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품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자국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어느 나라가 됐건 원자재는 사실 있는 국가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게 결국에는 옮겨져야지 저희가 나중엔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이번에 전쟁에서의 이제 문제는 사실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원자재를 공급을 하던 국가라는 거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다른 출처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됩니다. 지금. 아, 오히려. 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이 깨지고 새로운 노선으로 이 쏠림 현상이 있는 이 기간 동안 혼란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저희가 운송의 위험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 화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선주들 입장에서는 썰차지를 받고자 했을 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온쇼어링, 리쇼어링과 같은 이슈는 뭐 계속되는 건 맞지만 당장 필요한 물품들,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찾으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체 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가까운 노선이 아니라 저 먼 노선까지도 가야 네,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해운주 입장에서는 이제 피도 올라가고 때에 따라서는 큐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뭐 호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환의 계기가 또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제 촉발시킨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조선 해운이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이벤트 때문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좀 좋아질 거였는데 좀 부과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럼 실적에 대해서 체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면 컨테이너 선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2022년에는 조금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병목 현상이 풀리면 저희가 이제 물동량은 늘게 될 거고요. 그 대신 이제 아무래도 운임이 지금 7주 연속 뭐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의해서 피는 조금 내려오겠지만 하락세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1년 평균 운임보다 22년 평균 운임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효과로 인해서 컨테이너 선사들의 연간 어닝은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높게 지금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크 선사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더 먼 거리에서 저희가 이제 화물을 수송해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밀을 미국에서 가져온다라고 하면 수송 일수가 무려 7배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생기는 이제 Q 증가 효과 그리고 프라이스도 당연히 저희가 더 높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해운주들은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비용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프라이스에 그러니까 운임에 잘 전가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 꺾일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이 건조량 기준으로 가장 최저의 계획이 세워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작년이.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더 그보다 많은 배들을 인도를 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큐가 늘고 저희가 그러니까 선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물량을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만드는 배보다 뒤에 만드는 배가 더 비싼 배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재료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충당금을 미리 선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조선업체들은 뒤로 갈수록 적자폭을 줄이다가 개별 업체 기준으로 한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하는 업체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을 떨궈내고 그 삼성중공업인가요? 네. 그 러시아에서 LNG 수주받은 게 꽤 크다고 얘기들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 삼성중공업이 가장 노출이 큰 상황이고요. 2019년에 5척 그리고 2020년에 10척을 수주를 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이제 저 극동지방에 극지방에 들어가는 거라서 쇠빙 그 기능이 있고 그래서 다른 LNG 캐리어보다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만약에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충당금을 떨고 뭐 어차피
이 설비에 대한 소유권은 조선소가 갖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 매각해서 수익을 회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본격적인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면 그냥 지금 일반적인 LNG 캐리어는 워낙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 도크를 더 비싸게 뭐 매각을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자체가 있는 거는 사실이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시장은 2% 이상 급락을 하는데 이런 이 급락 속에 피어나는 어떻게 보면 올해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게 조선해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도 그래서 하나하나 괜찮은 종목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관이 보시기에 뭐 조선 하면은 뭐 실제 배를 건조하는 조선사도 있지만 또 기자재도 있고 네. 해운주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어디에 조금 더 뭐 선호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탑픽 종목 있으면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는 섹터의 선호는 운송 쪽보다 조선이 조선 쪽? 올해가 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완성 조선 업체들이 4분기 정도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싸진 배에 기존의 기자재를 먼저 납품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부품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선 산업이 안 좋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이 구조조정을 당해서 지금 남아있는 업체로의 이런 부품 오더가 상당히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더 평균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 꼭 기자재 업체를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저희는 필수 기자재를 많이 가져가는 게 필수적으로 많이 다 무조건 배가 필요하면 발주를 하게 되니까 네. 수익에서도 더 좋을 수 있다, 실적에서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엔진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과거 이름은 두산 엔진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조선 업체는 저희는 뭐 이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탑픽인데 네. 요거는 좀 장기적인 뷰이고요. 이 LNG가 더 부각이 되는 시장에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LNG 캐리어를 가장 많이 건조했던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저렴한 조선주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운주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는 기존의 HMM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던 TP를 일단 조금 상향을 했고요. 네. 이게 비수기와 성수기의 이런 계절성이 되게 뚜렷한 섹터인데 이 계절성을 되게 역행하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상당히 공매도를 더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수급적으로? 네, 수급적으로 이렇게 너무 거꾸로 타게 되면 사실 오히려 반향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쇼커버링도 있을 수 있고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중기적인 주가는 더 랠리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이 화물 시장의 노선이 크게 흐트러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운임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벌크주를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 거기에서의 최선호주는 페노션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당장 직접적으로 생각했던 주식시장의 아이디어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였는데 그걸 다 뜯어보면은 조선해운의 실질적인 수혜가 또 바로 넘어올 수 있고 에너지 가격이 급락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에너지가 급락한 거와 상관없이 그런 에너지 어떤 자립도 더불어서 해운주는 아까 벌크를 얘기하면서 저도 이제 그치 그냥 리쇼어링이나 온쇼어링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만드는 어떤 소위 말하는 로우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더 먼 거리에 가야 되고 어쩌면 더 가격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크, 페노션이 오히려 또 괜찮아 보인다. 조선과 해운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올해 내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또 부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지나고 보면은 한 해 부진한 기업과 업종이 또 그 다음에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선물과 같은 업종이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조선운송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